이제 서비스 쪽 잠깐만 말할게요. 5번까지 했는데 5번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든 정보 범위는 사용법이 PostGL의 get all 이렇게 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로 하시면 어제 3개 만들었죠. 웹 디플로이로 3개나 만든 게 보이시고요. 그래서 서비스에 웹 서비스로 해서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죠. 런닝 가지고 3개가 지금 런닝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 디플로이먼트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게 있었죠. 이것처럼 1번, 2번 거쳐서 3번, 4번 다 붙여가지고 보시면 여기 3개가 보이죠. 그리고 웹 서비스 보이고요. 여기까지 예약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서를 보시면 CD에 스텝 SD 연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문서를 만들었죠. LS에서 디플로이먼트 YML, SVC YML 두 개 만들었죠. 만드는 방법은 뭐 캡 해가지고 값에 하셔가지고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문서 만들기로 하셔가지고 만들었고요. 붙여넣기 해가지고 만들었죠. 만들었고 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열어라는 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 서비스 디파인이라고 해서 지금 요거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디파인 요거 하고 있고 디플로이와 서비스 요거 문서 두 개 있죠. 요거 그대로 각각 어떻게 있죠. 더블 클릭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캡 하셔가지고 디플로이먼트 만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 요거를 적용하는 거는 적용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위에 있죠. 보시면 요거 있죠. 서비스 지금 요거 열어보시면 비용이 서비스 디파인 요거 열어보시면 요거 하고 있습니다. 스텝 연구에 서비스 디파인 요거 하나 말하죠. 요거 하나 말았고요. 그래서 지금 1번에 거쳐 1번부터 예제 1번이죠. 엔진엑스 웹서버를 서비스로 등록하고 웹페이지 화면을 출력해보세요. 여기에 예제였는데 1번 문서 디플로이먼트 YML 만들었고요. 2번 문서 SVC YML 만들었고요. 파일을 했습니다. 요거를 리눅스에다가 만들어 놓고 LS 치면 보이죠? LS 치면 이게 만들었죠. 만드는 게 보이고요. 요거를 쿠버네티스에 적용했죠. 적용하는 방법은 요겁니다. 쿠버네티스 어플라이의 문서명, 쿠버네티스 어플라이의 문서명 마이너스 F5.1 문서명 이렇게 하면 쿠버네티스에 적용이 되고요. 적용되면 모든 정보 뽑기 하시면 보입니다. 그래서 파드 3개, 그 다음에 서비스로 웹 서비스 보이시죠? 파드 3개랑 파드 3개랑 파드 이름은 웹 디플로이 3개가 떴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원래는 쿠버네티스 하나밖에 없었는데 웹 서비스가 하나 떴죠. 그렇죠? 이 두 개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하실 일은 지금 이렇게 다 배포를 했고요. 서비스로 등록해서 배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웹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건데 웹페이지 출력은 요걸로 하면 그렇죠. 바로 됩니다. 그래서 5번 모든 정보 보기 있고 6번이 웹페이지를 화면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출력할 때는 다른 파드를 하나 띄우셔가지고 출력용 파드를 하나 띄워가지고
거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출력형 컨테이너 하나 그렸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용 컨테이너를 하나 띄워서 화면에 출력을 컨테이너 이거는 요거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화면 출력용 컨테이너 준비하는 거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도 도커랑 비슷하죠. 컨테이너 띄우기가 어떻게 되냐면 도커는 도커, 컨테이너 띄우기 도커랑 해가지고 컨테이너명 이렇게 있죠. 여기 도커에서 사용하는 말. 근데 쿠버네티스는 도커를 안 쓰니까 쿠버 CTL 런 컨테이너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도커랑 명령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쿠버 CTL을 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옵션이 하나 있네요. -IT 옵션이 있고요. -IT를 넣어주시면 도커 컨테이너에 접속합니다. 아시겠죠? 이 컨테이너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하는 명령어고. 그래서 컨테이너명 비박스 되어 있고요. 다음에 옵션이 있는데 리스타트 네버는 컨테이너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재시작하지 마세요. 보통 쿠버네티스는 장애 대응을 위해서 재시작을 위해서 합니다. 컨테이너는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런 옵션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R 옵션은 컨테이너가 실행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컨테이너를 삭제해주세요. 이런 옵션입니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IT 옵션은 접속 옵션 컨테이너 접속 옵션이요. 컨테이너에 접속하겠다.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와 쌍으로 항상 마지막에 요거랑 대시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쉘 환경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접속하니까 쉘 환경 지정을 해주세요. SH나 대시 아무거나.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SH 놓고 있죠? 본쉘을 불러주세요. 여기 SH 서로 대시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A 옵션은 뭐죠? 얘는 쿠버네티스는 장애 대응을 위해서 종료가 되면 컨테이너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띄우기 재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마라 이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종료 시 재시작 하지 마세요 옵션입니다. 그래서 리스타트 레버 요거를 생략하시면 기본적으로 재시작을 합니다. 요거 생략하시면 기본적으로 재시작을 돼요. 그 다음에 -RM 옵션은 요거는 컨테이너 종료되면 자동 삭제하세요.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들 도커에서 컨테이너들 죽으면 수동으로 삭제했잖아요. RM 인용으로. 그죠? 이거 자동 삭제입니다. 그래서 그 옵션이. 그리고 도커에도 있어요. 도커에도 똑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도커에서 -RM 주시면 자동 삭제입니다. 그래서 종료되면 자동 삭제. 삭제하기 귀찮으면 요거 걸어주시면 되죠. 명령어로 삭제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아, 요거 빠졌네. 이미지. 빠졌네요. 그래서 옵션 하나 더 있네요. 요거는 뭐냐면, 그래서 도커 이미지, 도커 이미지 지정입니다. 도커 이미지를 먼저 하시죠. 도커 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을, 도커 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을 이미지명, 도커 이미지명 했는데, 도커 이미지가 뭐죠? 비지박스네, 비지박스. 처음 들어보시죠? 비지박스가 뭐냐면 참고 비지박스가 뭐냐면 비지박스 이미지가 뭐냐면 작은 리눅스입니다. 그래서
필수 기능만 있어요. 필수 기능만. 그래서 주로 어디에 쓰냐면 작은 리눅스들은 뭐 알파이트에 있고 PC박스도 있는데 이런 리눅스들은 어디에 쓰냐면 핸드폰 같은 거 이런 데 씁니다. 그렇죠? 사이즈가 중요한데 사이즈는 얼마 안 되는데 운영체제를 써야 되겠고 뭐 그런 데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리눅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죠. 복사. 그래서 보고 치셔야 돼요. 보고 타이핑 하셔야 됩니다. 보고 타이핑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뭐 복사하셔도 되고요. 접속하겠다. 마이너스 IT 옵션.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름은 비즈박스. 그 다음에 리스타트 시리 다시 재실행하지 마라. 네버. 그 다음에 종료하면 삭제라. RM.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도커 이미지는 뭐를 쓸래? 도커 이미지는 비즈박스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쉘 환경은 대시가 아니고 이번에는 본쉘, 기본 쉘, 본쉘 여기 사용하겠다. 엔터 치시면 컨테이너에 접속이 될 거고요. IT 옵션을 썼으니까 컨테이너 기다리시면 여기 이제 본쉘, 기본 쉘. 옛날에 많이 썼던 쉘이죠. 요즘은 대시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는데 테스트를 위한 명령어가 있는데요. 여기 너 밑에 하나 적어주죠.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보내드리고 정리 한번 보내드리고 테스트를 위한 명령어가 있는데요. 지금 웹페이지를 지금 화면에 띄워야 되잖아요. 보통 웹페이지를 띄우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웹브라우저입니다. 웹브라우저, 리눅스에는 웹브라우저가 없잖아요. 없어서 저번에 웹브라우저 대용으로 펄을 썼는데 펄을 써서 했었는데 펄 말고 다른 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펄도 쓰기도 하고요.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wget이라고 또 이것도 쓴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wget을 이용해서 한번 웹페이지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get은 이거는 이제 파일, 인터넷에 파일 다운로드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인터넷에 떠다니는 좋은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고 싶으면 또 WS 이용합니다. 첨부 파일 다운로드, 웹페이지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또 패키지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소만 알려주면 다 다운로드.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 WS 하시고요. 이걸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로 설명했는데 리눅스에는 웹브라우저가 없습니다. 브라우저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옵니다. 기본. 그래서 테스트 URL 테스트를 위해 아래 명령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펄이나 WS 웹브라우저가 있으면 웹브라우저에서 테스트합니다. 그게 없죠. 그래서 사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이렇게 마이너스 이 이렇게 하고 URL 주고 그래서 옵션을 명령어에 옵션이 있죠. 주로 사용하는 옵션이 있어요. 마이너스 Q는 뭐냐면 파이어트 조용. 예. 파이어트가 뭐냐면 조용. 그래서 예. 뭐라고 해야 되나? 조용히 설치. 그래서 화면에 임시 설치 관련 명령들이 있어. 명령들이 안 나타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도커라면 도커 빌드 하시면 빌드 되는 절차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생략하시죠. 그런 거다 생략.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간단하게 결과만 보고 싶을 때 과정은 생략하고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과정 생략하고 결과만 보기 옵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과정은 숨기고요. 결과만 딱 보고 싶을 때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하이어트, 사일런트 이런 옵션. 둘 다 조용하게 설치해주세요. 네, 그래서 Q가 붙은 거고 좀 참고하십시오. 마이너스 5에 이렇게 파일명인데 마이너스 5에 출력 파일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출력 파일명을 지정을 안 하시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뭐냐면 화면에 출력 그래서 파일에 출력할 수도 있고 내용을 파일에 출력할 수도 있고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는데 출력 파일명을 그냥 마이너스 적어주시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URL 대상용 다운로드 받을 대상 URL 주소 이게 이제 다운로드 주소죠. 다운로드 주소가 되죠. URL 입력해드립니다. 됐죠? 네. 그래서 출력 파일명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 주시면 화면 출력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이제 Wget에 마이너스 2 조용하게 결과만 보고요. 그래서 화면 출력을 하는데 URL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URL이 서비스명이 웹 서비스입니다. 웹 서비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웹 서비스가 왜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보내드렸고 웹 서비스가 왜 나왔는지 웹 서비스 난데없이 여기 웹 서비스가 어디서 나왔냐면 위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문서를 보죠. 서비스 문서를 보겠습니다. 서비스 작성에서 2번 SVC YML 이거 지금 적용돼 있죠. 적용돼 있습니다. 적용되면 이 서비스를 만드는 위에 보시면 서비스 이름이 뭐로 돼 있죠? 이 URL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름이 웹 서비스. 그죠? 요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엔진엑스 있죠? 엔진엑스가 지금 서비스랑 연결이 됐는데 어떤 URL과 연결됐나요? 웹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엔진엑스 웹서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뭐가 떠야 되냐면 엔진엑스를 가동하면 항상 웰컴 이런 떠야 됩니다. 웰컴 페이지가 떠야 되죠. 성의를 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고 치면 되죠. 보고 치면 되고 복사하셔야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 2 잘 가야 됩니다. HTTP 잘 나오네요. 이게 HTML이죠? 여기 보시면 웰컴 보이네요. 웰컴 엔진엑스 보이죠? 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가 하드에 웹서버가 잘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엔진엑스가 잘 올라갑니다. S3? 다시 그래서 한 바퀴 돌고요. 반드시는 못 봐요. 네, 점점점 생략. 그래서 웹페이지가 보이죠? HTML로.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있으면 참 좋은데 웹브라우저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명으로 넣어주시면 이게 URL이 된다. 보시죠? 네, URL로 넣고 있죠. 따따따.naver.com 같은 URL이 됩니다. 그렇죠? 됐고요. 한 바퀴 돌고 보내드렸나?
하는데. 스케줄 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안 내렸다고 다시 올려줄게요. 그래서 내릴까요? 마스터를 이렇게. 서비스를 만드셔야 그 서비스가 이제 URL 역할을 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는 IP 주소가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주소가 계속 변경이 되면 사용자들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URL을 고정시켜 놓고 보통 이제 사용하기 내부적으로 IP가 되는 됩니다. 됐고요. 네, 시간이 다 돼갔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여기서 여기 이제 생략을 하긴 했지만 여기 이제 생략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서비스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IP로 이용하는 클라우드 대표 IP를 이용하는 클라우드 클러스터 IP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 포트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예제가 클러스터 IP를 대표 IP로 설정해 놓고 URL을 적용해서 보여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가 보였고, 그 다음에 외부로 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부 노출은 어떻게 되냐면 윈도우즈에서 이거는 리눅스잖아요. 리눅스는 쿠버네티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고 가상환경. 근데 실제 우리가 쓰는 거는 이 PC에서는 윈도우즈잖아요. 웹 브라우저에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웹 브라우저에서 이게 외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외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시려면 외부에서 서비스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최종적인 서비스죠. 그래서 국방은 여기 쿠버네티스 안에서 확인했죠. 쿠버네티스 안에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확인한 게 아니라 쿠버네티스 안에서 그 리눅스 툴을 이용해서 확인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용자들은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로 접근해서 그 페이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하면 서비스는 이제 뭐 다 됐죠. 두 개가. 첫 번째 이제는 먼저 쿠버네티스 안에서 확인하는 예제였고, 두 번째 예제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보고 확인하시려면 외부에서 컨테이너 쪽으로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요거를 개방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를? 포트를 개방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포트가 개방하는 포트가 노드 포트. 그래서 노드 포트를 사용하는 하는 예제가 되겠죠. 이게 이제 하는 얘의 역할이 뭐냐? 노드 포트 역할이 뭐냐면 외부는 PCB다. 외부에서 컨테이너 쪽으로 접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를 개방을 하냐면 포트 번호를 개방. 포트 번호 개방. 영어로는 오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 포트 번호로 외부에서 접근하세요. 이렇게 개방을 됩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로 접근해서 파드를 거쳐서 컨테이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 안에서 페이지를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PC랑 하면 윈도우즈 웹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PC죠. 웹 브라우저에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에 접속. 찌용.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먼저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파일 삭제할 거예요. 여기다가 서비스 삭제하기 한번 해볼게요. 서비스 삭제하기는 항상 문서를 기준으로 삭제하시면 돼요. 서비스든 디플로이든 파드든 문서를 지금 제작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문서를 제작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삭제하기도 마찬가지로 문서명으로 삭제하기 하시면 됩니다. 문서명으로 삭제하기. 이게 뭐냐면 CTL에 문서를 적용하기는 어플라이였는데 어플라이 -f의 문서명이었죠. 여기에 이제 적용하기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뭐만 바꾸면 되냐면 어플라이 대신에 딜리트만 바꾸기. 이렇게 하시면 문서명으로 삭제할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네. 적용하기 대신에 딜리트만 넣어줍니다. 문서명으로 삭제하겠습니다. 문서명은 뭐죠? YML 파일입니다. YML 파일로 적용한 것들을 그대로 삭제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만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고 다음 예제를 위해서 여기 삭제를 딜리트 -f 하시고요. 마이너스 하시고 서비스가 SVC가 SVC로 와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뭐 여기 서비스든 디플로이든 파드든 문서로 제작된 거는 전부 문서로 다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VC YML 하면
요 문서로 적용된 게 다 삭제되고요. 디플로이먼트 YML 하시면 디플로이먼트로 적용된 게 다 삭제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일단 삭제하고 다음 예제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그래서 이거 나가는 거랑 엑시트 하시면 실습 끝났죠? 엑시트로 나가시고 베이그런트 마스터 프롬프트가 보이죠? 베이그런트 마스터 프롬프트가 보이죠? 삭제해 볼게요. 명령어가 요거 예 딜리트 마이너스 F SVC YML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SVC YML 문서로 적용한 것들이 다 삭제가 됩니다. 그럼 삭제가 됐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죠? 한번 세팅에 get 서비스만 보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비스만 보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서비스가 두 개였는데 쿠버네티스 하나만 보이죠? 그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실습합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 다 보기 하면 오를 하시면 되고 파드만 보기 하면 파드 좋고 그 다음에 서비스 보면 서비스 좋고요. 디플로이 보고 싶으면 디플로이 보고 각각 보기 또는 모든 거 보기. 명령어가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아 이거 좀 직관적이구나. 그래서 이게 서비스만 서비스만 모든 보기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서비스 그래서 아까 서비스 웹 서비스가 있었는데 사라졌죠? 삭제하고 나면 사라졌죠. define 보내드릴게요. 한번 불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 이번 예제만 하고 아마존 하죠. 그러면 쿠버네티스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배우시고 뒤에는 이제 응용 예제를 쿠버네티스의 기본 기능은 파드,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이걸로 이루어집니다. 대치자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제 알아서 보러 가는